저는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버려진 필통 하나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두 번째 교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6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를 읽고 소설을 분석하고 무엇보다 글쓰기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일기를 썼고 길을 걸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작은 수첩에 적어두곤 했죠. 제가 항상 곁에 두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파란색 필통이었습니다. 제가 첫 발령을 받았던 1978년에 산 것인데 벌써 40년도 넘었네요. 모서리는 다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지만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자루의 볼펜과 샤프, 그리고 작은 수정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글을 쓸 때마다 그 필통을 꺼내서 옆에 두는 것이 제 의식 같은 것이었죠. 아들 석호는 저와 달리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재무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는 잠깐씩만 들렀습니다. 며느리 민서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SNS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집에 가서 살림을 도왔어요. 청소도 하고 밑반찬도 만들어두고 손자 준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챙겨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제 필통을 가방에 넣고 가서 틈틈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낡은 필통 가지고 다니세요? 민서가 어느 날 핀잔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다 휴대폰에 메모하는 시대인데 왜 그런 구식으로 하세요? 글은 손으로 써야 마음이 담긴다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데.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상했지만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봄에 피는 벚꽃을 보며 느낀 감동, 손자가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의 기쁨, 옛 제자가 갑자기 안부 인사를 보내왔을 때의 감격, 이런 것들을 모두 글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들 집에 갔을 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거실 탁자에 필통을 두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민서가 어머니, 이 지저분한 것들 좀 치워주세요라고 하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제 필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아, 민서야.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그건 내가 쓰는 건데. 어머니, 저희 집에 손님도 오는데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 거 사드릴게요. 하지만 민서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다시 갔을 때 이미 쓰레기는 수거되어 버린 뒤였어요. 40년을 함께한 제 필통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글을 쓰는 것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어요. 새 필통을 사긴 했지만 뭔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친구 정미가 저를 찾아왔어요. 수연아, 너 요즘 우울해 보인다. 무슨 일이야? 정미는 저와 함께 동네 도서관 글모임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미가 분개했어요. 그런데 수연아, 너 이거 봤어? 정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였는데
민서의 계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쓴 글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어요. 봄날 오후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글 한 줄에 담긴 진심. 이것은 제가 지난달에 쓴 일기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민서가 자신의 글인 양 올려놓고 수백 개의 좋아요와 칭찬 댓글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글이야? 정미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들이, 제 마음을 담아 적은 문장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와 있다니요. 마치 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연아, 이건 표절이야. 뭐라고 해야 해? 정미가 흥분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아들 집 살림을 도우러 가지 않기로 한 거죠. 대신 문화센터에서 하는 에세이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어머니, 왜 안 오세요? 석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너희들은 다 바쁘잖니? 할머니가 가서 뭐 하겠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세이 강좌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고 서로 읽어주며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인 최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한수연 선생님, 글을 정말 잘 쓰시네요. 문장에 깊이가 있어요. 처음으로 제 글을 제대로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쓴 일기장들을 가져와서 수강생들과 나눠 읽었어요.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글들을 왜 혼자만 보고 계셨어요? 세상에 내놓으셔야죠. 어느 날 지방신문사의 박상진 기자가 강좌를 취재하러 왔어요. 그는 제 글을 읽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글이네요.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저 같은 늙은 사람 인터뷰를 왜 하시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진솔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사는 버려진 필통에서 다시 시작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제가 40년간 써온 글들과 필통을 버리고 나서 다시 시작한 에세이 강좌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문화센터로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글을 읽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서는 어느 지역 방송국에서 일상의 글쓰기 프로그램에 출연 제의를 받았다고 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얻은 글들 덕분이었죠. 그런데 방송에서 갑자기 글의 영감이나 창작 과정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민서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글은 제가 일상에서 느낀 걸. 민서가 버벅거리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진행자가 혹시 다른 곳에서 본 글과 비슷한데요? 라고 물었을 때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했어요. 시청자들이 제 신문 기사를 찾아내서 초절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회사에서도 알게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야, 진실을 말해야지. 거짓말로 쌓은 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 일이 있은 후 석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채로 말이에요. 엄마, 미안해요. 석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엄마가 뭘 하고 사는지도 몰랐어요. 괜찮다. 아니에요.
민서가 엄마 글을 가져다 쓴 것도 몰랐어요.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덕호는 그날 밤 제가 그동안 써온 일기장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맑은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거 책으로 내요. 뭐, 진짜예요. 이런 좋은 글들을 혼자만 보고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출판사에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필통에서 시작된 나의 두 번째 교실이었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부터 은퇴 후까지 써온 글들을 모아 엮은 거예요. 책에는 제 낡은 필통 사진도 들어갔는데 다행히 민서가 버리기 전에 석호가 찍어둔 사진이 있었거든요. 책이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나도 글을 써보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출판사에서는 강연 요청이 들어온다며 제게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을... 어머니,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찾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강연을 다니는 것이 즐거웠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나도 오늘부터 일기를 써볼게요. 내 경험도 글로 남겨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니 석호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숫자만 보고 살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엄마 덕분에 글이라는 게 결국 진심을 남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석호가.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그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을 제 아들이 드디어 이해해 준 거니까요. 민서는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가끔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글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고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내가 내 글을 써나가는 게 중요해. 손자 준혁이도 요즘 글쓰기에 관심을 보여요. 할머니처럼 나도 작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로 산 필통을 하나 선물해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매일 글을 씁니다. 예전의 낡은 필통은 없지만 글을 쓰는 마음은 그때와 똑같아요. 아니, 더 간절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글을 읽고 용기를 얻는다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에서 제 이름을 딴 한수연 에세이 교실을 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오시고 젊은 분들도 오세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선생님, 저는 이제 와서 글을 써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글을 쓰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쓰는 글들은 여전히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특별히 맛있었다던가, 길에서 만난 고양이가 귀여웠다던가,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글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요즘 저는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책 이후에 만난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깨달은 글쓰기의 진짜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생각해보면 민서가 제 필통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혼자서만 글을 쓰고
아무도 모르게 서랍에 넣어두었을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버려진 필통이 제게 더 큰 세상을 선물해준 셈이에요. 지난주에는 옛 제자 하나가 찾아왔어요. 이제 40이 넘은 그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글쓰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라며 자신이 쓴 소설책을 가져다 줬어요. 그 순간 제가 교사로 살았던 30여 년의 시간이 모두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진짜 글은 마음으로 쓰는 거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글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결국 글이라는 건 필통이 낡았든 새 것이든 상관없이 진심을 담아 쓰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요즘 석호는 가끔 저와 함께 글을 씁니다. 엄마, 이 문장 어때요? 하며 자신이 쓴 글을 보여줄 때마다 기특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거든요. 민서도 이제는 진짜 자신의 글을 씁니다. 예전처럼 좋아요를 많이 받는 글은 아니지만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글이에요. 어머니, 이제야 글쓰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아이도 진짜 글쓰기의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전국에서 나도 한수연 선생님처럼 글을 써보고 싶다는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글로 남기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제는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나도 이제 시작해도 될까?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어요. 그분은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첫 문장을 나는 오늘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다로 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시작인가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새 필통이 있어요. 석호가 선물해준 거예요. 예전 것만큼 애착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글쓰기를 함께하는 소중한 도구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매일 쓰는 일기장이 있고요. 오늘 쓸 일기의 첫 문장을 벌써 생각해뒀어요. 버려진 필통 덕분에 찾은 두 번째 인생이 오늘도 계속된다. 이게 바로 제 이야기예요. 버려진 필통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교실을 찾은 평범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죠.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나도 글을 써볼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느낀 것, 본 것, 들은 것을 진심으로 적어보세요. 진짜 글은 마음으로 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글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